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 네, 우리 공화당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좀 외로워 보이죠? 제 짝꿍이 오늘 서울에 오지 못했어요. 감기기가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저 혼자 지금 진행을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한근형 최고위원 감기 빨리 낫고 1월 1일 우리 현청원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제가 바라고요. 오늘 저 혼자 진행을 하니까 다소 조금 부족해도 당원 여러분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은 여러 번 해도 제가 혼자 진행하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것도 올해 마지막 방송이라서 너무 어깨가 무겁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래도 1시간 우리 한 해를 돌아보는 유익한 시간,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020년 우리 공화당에게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나 한번 되돌아볼 텐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하에서 우리의 투쟁은 1년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내용으로 방송을 할까 하면서 이제 카페를 뒤져서 보았는데, 첫 1월달, 2020년 1월달 를 정리하는 그것부터 1월달부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1월달 어떻게 시작을 해볼까요? 1월에는 대표님께서 여의도 천막 투쟁 1월 1일에 마치셨습니다. 12월 31일까지 공수처 저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저지를 위해서 그 300명 중에 어느 누구도 싸우지 않았지만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님 혼자서 혈혈단신 국회 안에서 천막을 치고 38일 그곳에서 잠을 주무시고 식사를 해결하시고 하면서 천막 투쟁을 하셨습니다. 그 38일 여의도 투쟁 38일, 그리고 우리 광화문의 3.10 애국열사 진상규명 하라 그 광화문의 천막이 237일을 맞이하던 1월 1일이었습니다. 참 그렇게 시작한 2020년입니다. 그때 대표님께서 여의도 천막 투쟁을 마치며 라는 글을 올리셨는데, 저희가 오늘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글을 한번 읽어드리고 시작하려고 해요. 같이 들어보시면서 그때 기억을 상기하고 또 우리의 축 처진 어깨를 다시금 투쟁 의지로 활활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의도 천막 투쟁을 마치며 2019년 12월 31일 우리 공화당 3.10 태극기 애국 열사 진상규명 천막 투쟁 236일째,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법 악법 저지 여의도 천막 투쟁 37일째,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 투쟁 천막을 치고 35일을 자며 지냈습니다. 2019년 5월 10일 광화문을 시작으로 2019년 11월 25일 여의도로 이어지는 천막 투쟁 속에서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2019년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0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오전 신년 최고위원 회의를 마치고 천막을 철수하겠다 선언했습니다. 오늘 2020년 1월 1일 우리 공화당 진실 천막 당사 투쟁 237일째, 여의도 악법 저지 천막 투쟁 38일째입니다.
헌법의 가치를 무시하고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아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의회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폭거를 하는 비극적 상황을 막기 위해 여의도 천막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지는 선거는 이제 하지 않겠다. 2019년 6월 25일 불법 천막 철거 이후 당원들이 다치게 하지 않겠다는 저 자신과의 약속이었고, 또한 이미 사리사욕의 장으로 전락해버린 의회 민주주의를 보며 국회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기도 하였습니다. 언론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는 정통 보수파의 우리 공화당의 투쟁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책무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으로 우리는 진실이 이기는 세상을 위해 아스팔트로 나왔고 당을 창당했고 네 번째 겨울을 투쟁의 현장에서 맞았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정치혁명은 저 붉은 세력들과 비겁한 보수파들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동지들이 마음과 정성으로 이 투쟁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혹시나 제가 추울까봐, 배고플까봐, 힘들까봐 찾아와 주신 우리 당원 동지들의 마음이, 염려해 주시는 동지들의 얼굴이, 그 눈들이 기억이 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함께 여의도 천막투쟁을 해준 우리 당원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염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우리 당원 동지들과 애국 국민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제가 지치지 않고 투쟁할 수 있도록 늘 격려해 주시는 우리 공화당 당원들과 애국 국민들이 계시다는 것은 저에게 큰 영광입니다. 간에 평안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고 자유통일 대한민국을 이룰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반드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1일 새해에 우리 공화당 공동대표 조원진 올림. 여러분 어떠세요? 1년 우리가 너무나 정신없이 바쁘게 싸우면서 버텨내면서 힘들지만 서로 기대가면서 이렇게 지내왔는데요. 제가 이 글을 보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4년의 겨울 동안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으시고 한 번도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시고 항상 같은 신념과 같은 파워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참 1월 1일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코끝이 좀 찡했습니다. 저는 아유 그랬고 보면은 1월 달에는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은 우리 대표님께 대해서 2차 행정 대집행 비용 서울시의 우리 천막에 대한 2차 행정 대집행 비용인 1억 1천만 원 우리 공화당에서 이제 지급을 한 게 또 1월 달이더라고요. 이건 누가 지급한지 아시죠? 자기 마음대로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당의 돈을 마음대로 1억 1천만 원을 서울시에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건 자체를 인정할 수 없잖아요. 광화문의 천막 철거는 그거는 뭐 용역 깡패를 동원한 불법행위였고 폭력행위였다. 그때 약 100명의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다쳤었고요. 근데 그 비용을 도리어 청구한다는 것은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데 그 당시에 있던 사무총장이 마음대로 1억 1천만 원을 지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 당시 그 사람의 재판을 앞두고 있어서 뭐 약간의 뭐 잘 보이기용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뭐 근거는 없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1월 달에는 곧 다가올 4월 달에 보궐선거 때문에 인재 영입이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시작된 달이기도 합니다. 1월 첫째 달부터. 그때 누가 들어오셨냐면은, 인재 영입 1호, 바로 한민호, 우리 공화당의 전 전략계 본부장님께서 오셨는데, 그분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또 새로 들어오신 우리 당원분들께서는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분께서는, 문체부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문재인 이 좌파 독재 우리와 뜻을 같이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공무원이 비판을 했다고 파면을 당했습니다.
바른 말을 했는데, 옳은 말을 했는데, 틀린 것은 틀리다고 얘기했는데,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얘기했는데, 왜 파면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파면 당한 공무원 1호는 우리 공화당에 자발적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당하게 영입 이제 1호로 모시고, 그렇게 이제 선거 준비를 1월 달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기억이 생생하시죠? 그때 우리 다들 엄청 좋아했었어요. 반가워했고. 그렇게 우리는 1월 달 시작했고. 자, 그러면 2월 달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좀 빠르게 가볼까요? 2월 달에는 이제 인재 영입이 본격적으로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3호, 4호까지 기억나시죠? 1호, 2호, 3호, 4호 다 기억나시죠? 서성관 변호사님, 김문현 박사님, 이혼의 우리 최혜림 동지님 다 기억나시죠? 이제 그 인재 영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모든 분들께서 다 자발적으로 오셨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의가 있겠죠. 그것도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고 이름 깨나 날리는 그냥 우리 말대로 방구 좀 끼는 사람들이 다 우리 공화당에 오셔가지고 함께 선거를 치를 준비를 해주셨다는 거. 지금 또 돌이켜보면 그 결과를 다 떠나서 그 당시에 그분들의 걸음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 자산이었나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이제 1월 달에 그 1억 1천만 원을 지불했잖아요. 그때 이미 조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차고 나간 그 일당들이 신당을 창당했습니다. 2월 달에. 친박 신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창당을 해서 그때 이제 대구시당 창당대회를 했고 그 전에 창당 8기 대회를 했는데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다들 유튜브로 보셨을 겁니다. 그때 우리 공화당을 박차고 나간 사람 그리고 우리 공화당을 박차고 나간 유튜버 들의 그 초라한 행색이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가여울 정도로 그랬는데요. 그때 대구 친박신당 대구 창당한다고 그랬을 때 뭐 코로나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랑 좀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코로나 핑계를 대고 한 20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까지 어떻게 잘 버티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죠. 친박신당은 지난 4.15 총선의 선거비용 미지급금 13억 원을 법원의 지급 명령에 따라 즉각 지불하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분의 이름을 먹칠을 하지 않도록 친박을 떼던지 돈을 갚던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하시라는 말씀 저번에 제가 최고위원회에서 드렸습니다. 자, 2월 달에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우리가 손님이 나가면 또 손님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친박신당을 창당하고 또 이제 자유통일당과 합당의 길을 가는 이제 그런 달이 또 2월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빠른가요? 우리 1년을 그래도 굵직굵직한 사건이들 한번 싹 훑고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 말이 조금 빠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고 제가 되도록이면 천천히 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3월달로 넘어가 볼게요. 3월달에는 이제 4월 15일이 총선이니까 이제 서청원 국회의원께서 입당을 하시죠. 우리 공화당에 하시고 우리 공화당이 이제 자유공화당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유공화당으로 본격적인 선거 준비를 하죠.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예비 후보들이 두렵지만 겁나지만 자신이 없지만 용기를 내어서 지역에서 진짜 예비 후보 등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랬던 3월의 어느 날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메시지를 내셨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그 당시 이제 거대 보수당에게
태극기 우파 세력들을 안고 통합을 해서 같이 가라는 이제 그런 뜻이셨는데요. 그들은 뭐 가짜 보수, 위장 보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세력다운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아주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인간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헌신자처럼 버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배신한 것처럼 우리 우파 국민, 태극기 국민들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님의 메시지를 배신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메시지를 내셨을 때는 그래도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말의 기대는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리고 비록 본인께서 당신께서 영어의 몸이 되셔서 행동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바깥에 행동할 수 있는 애국 국민들이 있으니 하고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참 저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배신당으로의 선언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쟤들이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이유, 물론 어차피 싸우지도 못하지만 연동형 비례제를 통과시켜주고 미래한국당을 보란듯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말 어이가 없죠. 좌파들은 좌파, 연대, 차파, 연정, 연대연합을 수시로 하면서 정말 잘 싸웁니다.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잘 싸웁니다. 진짜 돌아보세요. 싸우는 거는 우리 공화당밖에 없습니다. 네, 참 그래놓고 거대 야당 보수당이라는 그 타이틀은 버리기 싫어가지고 추하게 잡고 있는 꼴이 정말 저 막 연말에 막 욕하기는 싫은데 정말 꼴 같지 않습니다. 참 2월달에는 그렇게 혈압 오르는 일들이 있었어요. 3월달에는 그렇게 혈압 오르는 일들이 있었고 21일에 3월 21일에 정말 김문수 박감문수님께서 드디어 탈당을 하시고 이제 우리 공화당이랑 갈라서는데요. 정말 우리 공화당은 시련이 선거를 앞두고 많았습니다. 솔직히 홍 대표 나간 것도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님 메시지도 그렇죠. 박문수가 나간 것도 그렇죠. 그렇지만 뭐 우리는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고요. 참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쇠는 강해진다고 우리 공화당은 뭐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강해졌지 않습니까? 아무튼 3월 21일에 탈당을 합니다. 그때 일을 이제 다시 상기해 보자면 그랬죠. 본인은 지역구 출마 뭐 안 한다, 비례대표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결국에 뒤에서는 이제 따로 비례대표 2번을 넣으셨지 않아요. 그 대신 조건이 그거였습니다. 지역구 출마를 조원 대표 혼자 하고 김문수 자기는 비례대표로 간다. 그 대신 나머지 후보자들을 전부 사퇴시키고 자유한국당으로 밀어주어라. 그렇게 이제 말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 공화당은 응할 수가 없었고 그 모든 후보자가 총 53명이었습니다. 그 후보자들이 어떻게 다 김문수 조원진 때문에 사퇴를 하라고 조원진 대표님께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렇게 김문수 씨는 우리와 생각이 달랐던 거죠. 우리와 생각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냥 자기들 갈 길 갔고요. 그렇게 해서 뭐 짧은 시간 같이 있다가 뭐 떨어지게 됐는데 저는 총선 기간에 대구에 있었는데요. 그때 김문수 자유통일당의 행보를 보고 진짜 악질적인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과 합한 거는 같이 길을 간 것은 정말 목적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자유통일당은 그나마 우리 공화당이랑 잠시나마 한솥밥을 먹으면서 같은 길을 가자. 우리가 동지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 명 내는 후보를 대구 달서병에 냈습니다. 전국에서 한 명 냈습니다. 한 명. 자유통일당에서. 그런데 우리 공화당 조 대표님께서 출마하는 대구 달서병에 후보를 냈단 말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자, 그럼 4월달은 대망의 4월달이죠. 여러분, 벚꽃 총선, 4.15 총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많은 시련 끝에, 그래도 우리는 53명의 지역구 출마 후보자와 15명의 비례대표 후보자가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정말 저도 이제 보궐선거를 나간 적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는 이제 저는 비례대표로 출마를 했어서 두 번째였는데, 정말 우리 공화당의 이런 선거 운동은 대한민국의 지금은 저희가 빛을 못 봤지만 정말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에 길이 기록될 하나의 그 선거운동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고 뭐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그 53명의 후보가 나왔는데도 우리 당원분들께서 진짜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후원은 후원대로, 또 선거운동 몸으로 때울 수 있는 분은 또 몸으로 때우시고, 입소문은 입소문대로, SNS 홍보는 또 SNS 홍보대로 정말 많이 모두가 합심해서 하나 되어서 치른 선거가 아니었나. 비록 진짜 선거는 정치공학적이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더라고요. 비록 우리가 바라던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정의당이 저렇게 되는데 10년 넘게 걸렸잖아요. 네. 우리 당 하루아침에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잖아요. 우리의 바람은 지극히 적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실망도 안 하고 또 지금 또 힘을 내서 같이 가고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4.15 총선은 우리가 처음 치른 총선이었거든요. 보궐선거 말고는 정식으로 처음 치른 선거. 그 역시 열기는 대단했고, 우리 공화당의 애당심과 애국심은 뜨거웠다. 우리 공화당의 후보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주를 했으며, 우리 공화당의 비례대표 후보들 역시 지역구 후보들을 도우면서 전국 각지에서 뛰었습니다. 저 역시 대구에서 제가 18일을 머물렀습니다. 18일을 머물면서 그 조그만 모텔에서 있으면서 새벽같이 나갔다가 밤에 들어왔다가 이렇게 했는데, 정말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할, 이걸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거는 거짓말일 것 같아요. 아무튼 말로 다 전하지는 못할 그런 많은 깨달음이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 두 번의 선거, 옆에 뭐 기초의원 선거는 제외하고 국회의원 선거 두 번을 치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인간 진순정이 좀 성숙하는 계기는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그런 만큼 이건 역시 우리 공화당에도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화당도 굉장히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을 거고요. 앞으로 있을 여러 번의 선거도 이거를 밑바탕으로 또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거는 피하 구분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거죠. 정치가 그 선거철만 되면은 이 정치인들의 움직임이 참 요상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정치 초보들 많이 배웠을 겁니다. 다음에는 피하 구분 확실히 하고 튕길 때는 확실히 튕겨버리자고요. 많이 배웠으니까. 자, 그렇게 4월은 또 지났습니다. 참 4월은 그냥 총선이 가장 너무 대표적이라서 다른 말은 없을 것 같아요. 총선이 끝나고 약간 우리가 지치는 듯 했으나 서로를 부둥켜주고 보듬어주고 뭐 하면서 금방 회복됐죠. 그리고 5월달이 왔어요. 자, 5월달에는 이제 그때부터 7월달 전당대회 얘기가 솔솔 나오기 시작하면서,
야, 정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전 대구시당 위원장이죠. 이것도 저희가 우리 당 안에 일을 정리를 하는 거니까 뭐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의견이 다르신 분도 계실 수 있지만 그냥 정리하는 차원에서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의견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 당의 의견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 방송 진행자 저의 의견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전 대구시당 위원장께서 과감하게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긴 글들과 수차례의 글로 굉장히 조금 당을 시끄럽게 하시더니 또 뭐 끝까지 가지 않고 그만두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그 또 전과는 그렇게 당을 시끄럽게 하려는 사람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고 굉장히 의연하게 잘 대처를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그 빨이 안 먹히니까 사퇴를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우리가 5월달 하면은 5월달은 혁명의 달이잖아요. 5.16 혁명의 달입니다. 5.16 혁명 60주년을 맞아가지고 59주년이군요. 맞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계룡산에 갔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계룡산에서 거기서 산에 갔다가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행사를 했죠. 저는 그때 기억나는 게 우리 경품 행사한 거 기억나시죠? 대표님께서 직접 통해서 이렇게 경품 이거 뽑으셔가지고 다 그 당기와 배지를 나눠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금방 상처를 회복하고 박정희 대통령님 그 혁명 정신을 기리면서 다시 전의를 불태우고 우리 동지를 동지애로 감싸는 그런 시간을 5월달에 가졌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 5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5월 25일 뭐 진순정 생일인가? 아니고요. 우리 공화당이 창당 1000일을 맞습니다. 드디어 5월 25일 창당 1000일. 옛날에 대학교 다니고 이럴 때 뭐 친구들이 나 누구랑 뭐 사귄 지 1000일이야 뭐 이럴 때 뭐 감히 상상도 안 됐는데 무슨 소리야 뭐 이랬는데 우리 공화당이 창당한 지 1000일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좀 우리가 걸어온 길이 주마등처럼 지나면서 5월달에 각자가 또 각자의 투쟁의 길을 또 걸어보고 가슴 뿌듯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으셨을까? 그래 봅니다. 6월이에요. 이제 6월 달에는 이때도 그 전에도 이제 코로나가 막 그러고 하고 있었지만 솔직히 문재인이 검사를 적게 하니까 확진자 수가 적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코로나 그게 이제 많아지기 시작해요. 확진자 수가 이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은 6월 달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6월 달에는 7월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각 이제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후보자 등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역시도 그때 고민 끝에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6월 달에 했죠. 그렇게 하고 근데 6월 5일 이날 또 중요한 일이 있어요. 6월 5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감히 문재인의 개들이 문재인이 죽은 노릇을 하는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한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아시죠? 평창 올림픽 때 인공기 서울역에서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인공기를 태웠는데 그때 그거에 기자회견임에도 불구하고 집회 신고를 안 했다. 그리고 뭐 구호를 제창했다. 이런 말 같자는 핑계를 대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 원 선고를 조원진 대표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정당에서 하는 기자회견, 물론 정당뿐만 아니고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도 기자회견 할 수 있죠. 정당의 기자회견, 저희는 정식으로 기자들에게 기자회견 안내문을 보냈고 기자회견 문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기자들이 많았고요. 정당에서 기자회견 할 수 있습니다. 네, 인공기 태웠다고 이렇게 보복성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 친북 정권인 거는 뭐 증명합니까? 아니면 진짜 우파 탄압하는 겁니까? 이거는 그거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6월달에 있었습니다. 뭐 이거 굴하지 않고 하셨지만은요. 참, 그러면서 대표님은, 야, 눈도 깜짝하지 않는다. 우리한테. 나한테 수건에 기소가 되어 있어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거기에 부응하셔가지고 우리 대표님은 또 6월 달에 그 더운 날씨에 전국을 다니시면서 우리 당원분들 만나셔서 또 간담회를 가지십니다. 우리 공화당의 결속을 위해서, 우리 공화당의 단합을 위해서, 우리 공화당의 긴 투쟁을 위해서 대표님께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4월 달 선거를 치르실 때 정말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5월달 그 행사를 치르면서도 5월, 6월에 걸쳐가지고 계속 쉬지 않으시고 간담회를 다니시는 모습을 보고는 정말 철인 체력이다. 저는 뭐 옆에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이렇게 강철 체력을 가진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어떻다? 당원이 힘들다. 당원이 힘들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7월 달에 6월에는 물론 호국 본의 날이라 가지고 저희가 현충원도 당연히 다녀왔습니다. 이 중요한 얘기를 또 빼놓을 순 없죠. 네, 7월 달에는 그래서 7월 초에 바로 전당대회를 가지는데요. 일산 킨텍스에서 가졌습니다. 일부에 정말 화려한 문화 행사가 있었고요. 뭐 2부 때 정견 발표, 그 다음에 뭐 3부 때 투표, 4부 때 당대표 수락연설, 당선자 수락연설 이렇게 해가지고 4부까지 알찬 구성으로 킨텍스에서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코로나 때문에 그거를 안 빌려준다 뭐 그래가지고 전부 의자를 띄엄 놓고 또 지역에서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께서는 행사 장소까지 못 들어오시고 저희가 회의실을 10여 개를 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쪽에서 이원 중계를 보셔야만 했던 그런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쩌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뭐 그러는데 문제는 빨리 끌어내는 것이 답이죠. 아유 진짜 지금도 너무 힘드네요. 그렇게 7월 4일 전당대회를 해가지고 드디어 2기 지도부가 구성이 됩니다. 정말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는 난타 공연도 되게 멋있었고 저를 포함한 후보자들이 당당하게 정견 발표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십시오. 진순정이 한근영 최고가 정치하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평범한 대학원생이고 저는 그냥 식당 사장이고요. 그런 사람이 태극기 들고 4년 이렇게 하면서 정당의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가 제도권 안에서 정당하게 싸워야겠다. 우리가 힘을 길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싸우는 동안 어느덧 한 정당의 최고위원이 되는 과정을 여러분들께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욕심이 있어야 되죠. 욕심이 있어야 되지만 그런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욕심과 어떤 것을 가지겠다고 하는 욕심은 다르잖아요. 근데 욕심 없고 때묻지 않고 그렇게 성숙해가는 과정을 여러분께서도 함께 하시면서 그냥 단순히 정당대회가 아니라 함께 커가는 우리 공화당을 느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2기 지도부 안에서 이렇게 나름 활발하게 활동한다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에는 또 들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성에 안 차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짜내서 하고 있고요. 짜낼 수 있으면 더 짜내서 할 거니까 여러분 뭐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 말은 저 개인적으로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7월 달에 이제 집회를 계속 쉬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드디어 또 7월 달에 제2기 지도부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첫 집회, 2기 지도부 첫 집회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한국은행 앞에서. 신발 던지기. 다들 기억나시죠? 예. 그때부터 이제 집회는 이제 진순정, 한근영, 진순정 이제 두 청년 최고위원이 이제 기획해서 하는 걸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최 부국장하고 회의를 한 결과 이런 이벤트를 하게 됐는데 그 전에 이제 신발 열사가 문재인에게 신발을 던졌잖아요. 신발을 던지기 전에는 열사가 아니었으나 신발을 던지고 나서 열사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퍼포먼스를 이제 따라서 우리가 신발 던지기를 해보았는데 정말 신발끈 문재인에게 신발 던지는 것도 아깝다. 근데 여러분께서 그 문재인 좌파 독재, 그리고 실정, 그리고 주사파, 친북 정책, 이런 거, 모든 거에 대한 분노를 진짜 신발 던지기 하나로 잠시나마 표출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걸로 분노가 다 표출되겠냐만서도 코로나로 국민들을 옥죄고 이제 집회까지 금지하고 있는 이 마당에 정말 오랜만에 열게 된 집회에서 공중으로 신발을 던지고 문재인 그림? 문재인 사진의 면상을 향해서 신발을 투척함으로써 잠시나마 우리가 쓴 미소를 띄울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는 우리의 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때 당시에 신문에 대서특필 됐었습니다. 감히 누가 응? 저기 갑자기 당일 생각이 안 나네. 미래통합당 너무 이름을 많이 바꿔가지고요. 진짜 그 미래통합당이 뭘 싸웁니까? 그런데 우리 공화당이 간만에 집회를 하면서 그것도 문재인 큰 실물 사진을 딱 놔두고 막 신발로 싸대기를 때리니까 신문에 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댓글들 좀 보셨죠? 저 정말 유심히 봤는데 댓글들 장난 아니었어요. 물론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께서 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일반인 분들께서 다시는 게 거의 80~90%였는데 너무 반응들이 좋았거든요. 속이 시원하다. 이런 신발끈. 맞아, 싸다. 우리 공화당 잘한다. 화이팅. 잘 싸운다. 다음 어디서 하냐. 우리도 가고 싶다. 이런 댓글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8.15 집회 홍보를 대규모로 하고 이분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8.15 집회 그 다음 달 이제 8.2월 달에 일어나는 일 8.15 집회가 우리는 이제 전격 취소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좀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제 7월 달 이때 또 무슨 일이 이제 박원순 원숭이도 네? 재주가 있다고 부르는 재주가 있다고 그 원숭이가 참 만지는 재주가 있나 꼬시는 재주가 있나 아무튼 뭔 재주가 있나 봐요. 원숭이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철전지 원수죠. 우리 1억 1천만 원을 갈취해갖고 우리 애국동지 100명을 다치게 했으며 우리 3월 10일 2017년 3월 10일 태극기 애국 열사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입니다. 아무튼 그런 장본인이 우리의 쓴맛을 보지 못하고 간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간 거는 다행이다. 쓰레기 하나 치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표현이 좀 과한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저쪽에 있는 새끼들은 훨씬 더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양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8월달 되면은 아까 말한 8월 15일 이제 우리가 정말 대규모 집회 그 댓글에서도 보셨다시피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 하고 싶어 하셨던 그 집회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한국은행 앞에서 기자회견만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14일날 전격적으로 결정이 되었어요. 14일날.
근데 그 결정이 얼마나 잘된 결정인지는 우리가 지금에서야 아시잖아요. 그때는 취소를 잘했네, 못했네, 해야 된다, 뭐 말씀들이 많으셨고, 또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 중에서는 왜 우리 공화당 집회를 안 할까? 정광훈 쪽으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우리 공화당이 취소의 뜻을 잘 이해하시고 따라 주셔가지고 지금 저희는 너무나 별일 없이 무사히 지금까지 있잖아요. 그때 광화문발 확진자다 뭐다 해가지고 투쟁하는 우파 국민들을 완전 뭐 싸그리 올감해가지고 그 이후에도 노영민이 살인자다, 광화문 집회 간 사람 살인자다 이런 망언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우리가 집회를 강행했더라면 살인자 집단으로 몰리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우리 중에서도 아마 확진자가 나왔을지도 모른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지금 우리 공화당이 지금 같은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공화당의 집회 취소는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월 달에 또 10일에는 새로운 분이 또 오셔요. SK에서 마케팅 일을 하셨던 분이시죠. e스포츠 이사를 지내셨고 지금 이제 우리 공화당의 사무총장으로 재훈우 사무총장이 오셨는데 그분께서 8월 달에 우리 공화당에 그 전에 영입 인재로 이제 오셨었는데 본격적으로 우리 공화당에 온몸을 던지러 오신 게 이제 8월 달이었습니다. 참 그래서 8월 달에 재훈우 총장 오시고 우리 공화당의 광화문 집회는 취소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여러분 통신사로부터 이렇게 뭐 연락 받으신 거 있죠? 저 같은 경우 제가 에피소드로 말씀드릴게요. 그때 그냥 저 이제 의창부에서 전화 오고 뭐 보건소에서 전화 오고 막 전화 와가지고 계속 검사를 받으래요. 코로나 검사를. 그래가지고는 제가 안 받는, 내가 왜 받냐? 광화문 가지 않았냐? 네가 어떻게 하냐? 나는 광화문 안 갔다. 근처를 갔을 뿐이다. 근데 네가 무슨 근거로 그러냐? 그냥 나보고 자차로 갔냐? 뭐 KTX로 갔냐? 어떤 버스로 갔냐? 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로 갔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나 확진자도 아닌데 나를 그런 취급하지 말라. 좀 뻗대고 안 갔어요. 그 다음 또 전화가 와가지고, 뭐 결국에 가기는 가서 제가 음성 파기 순장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웃긴 게 이 얘기가 아니라요. 저희 아파트가 좀 단지가 적어요. 5개 동이 있는데, 14개층짜리 5개 동이 있는데, 뭐, 입주를 한 지 꽤 됐는데, 아직 안 들어온 집도 있어요. 그만큼 약간 외진돼 있고, 그래가지고는 저는 뭐 대부분 좀 많이 아는데, 태극기가 저 한 명밖에 없어요. 우리 아파트에. 그런데 아파트 관리실에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광화문 가신 분 광화문 검사 받으라고 아파트 관리실에서 그걸 하더라고, 방송을. 근데 제가 계기되면서 안 갔잖아요. 하루에 3번씩 해요.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다가 제가 검사를 받고 오는 그날부터 방송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음모론자라서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저는 관리실에서 방송하는 것도 좀 웃겼지만 그걸 이제 검사 받고 나서 오니까 안 하는 게 더 웃기고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참 그렇게 우리 공화당 그냥 광화문 근처, 저는 항공관 앞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통신사에서 얼마를 5만 건을 제공했습니다. 5만 건을. 5만 건을 제공해가지고 이렇게 애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아파트에서 낙인 찍히게 하고 그런 짓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대가로 뭘 받았습니까? 통신비 1조를 받았잖아요. 이 전부 거래인 거예요. 통신사, 통신비 2만원씩, 국민당 2만원씩 주는 게 그게 국민한테 가는 겁니까? 통신사로 들어가는 거지? 현금 빡치기 들어간 거잖아요. 저는 이 5만 건에 대한 거래비였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8월 달에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야, 히어로 등장합니다. 시무칠조가 등장합니다. 국회 청원 사이트에 시무칠조가 등장해가지고, 정말 일반 국민들께서도 이제 문재인 좌파 독재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제 바르게 할 것을 요구하는, 추미애를 경질하라, 조국을 경질하라, 윤미향을 이제 뭐 수사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이제 시무실조를 통해서 이제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는 본인들한테 불리한 거는 삭제하니까 시무실조도 삭제를 했더라고요. 참 편하게 살죠. 좌파로 살기가 너무 편해요. 참.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9월 달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공화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리고 4.15 그 총선을 통해서 느꼈던 거, 그리고 하고자 당원분들과 약속했던 거, 바로 당협을 구성하는 거였는데요. 우리 공화당이 밑바닥부터 만들어지는 촘촘한 그물방으로, 이렇게 싹싹 끌고 모아야, 다음 선거 때는 표를 밑바닥부터 싹싹 끌고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협 구성이 절실하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9월 달부터는 당원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이제 구성할 수 있는 조직위원장, 이제 공모가 들어갑니다. 공모가 들어가가지고 1차 확정자가 발표되고, 지금까지 이제 오늘까지도 이제 계속 조직위원장 받고 있고, 당협위원장도 이제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당협위원장이 112곳인가? 정확하진 않아요, 여러분. 제가 다 외울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지금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8월 15일 광화문발 확진자가 늘고 있다, 이런 개수작을 부리면서 얘들이 또 집회를 막았어요. 지금까지 지금 이제 계속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쓴소리를 하면은 집회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가 막혀서 이때는 이제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께서 각계 전투로 들어가시잖아요. 각계 전투. 각 지역구에서 서명대 1인 시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뭉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가 나가도 이제 싸울 수 있는 진짜 전사가 되어 가는 이제 과정이 이제 9월 달에 있었더라고요. 저 역시도 집회에서 사회를 보고 막 구호를 하고 하지만 용기를 낼 수 있는 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 내 뒤에 동지분들이 계시니까, 내 앞에 우리 대표님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간도 커지고 배짱도 있어지고 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내가 사는 내 동네에 내가 피켓 들고 내가 나가서 싸우게 되는 진짜 전사가 되어 가더라고요. 저 역시도 우리 동네 우리 지역구에서 서명대 들고 원점 타격하라, 보고 응징하라, 국민을 죽이는 살인마 좌파 독재 문재인 퇴진하라, 이런 걸 들고 이제 있고 투쟁을 이제 국민들과 진짜 접촉하면서 했습니다. 그렇게 9월 달에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은 각 지역에서 열심히 투쟁을 하십니다. 참 9월 달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리니까 기억이 나는데, 우리 무고한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에 북한 계례군에서 총살을 당했는데 눈도 껌쩍하지 않는 문재인 정권, 눈을 껌쩍하기는커녕 북한 편을 드는 정권, 북한은 사과하는 것처럼 하더니 바로 지나가지고 오리발을 내밀면서 우리 탓을 하는 북한, 그 모든 것을 9월 달에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국민들에게 이 정권이 얼마나 새빨간지, 얼마나 주사파 정권인지. 근데 사실 주사파라고 말하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따르는 자다라고 좀 풀어서 설명이 아는데 참 풀어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빨간 사회주의 이런 식의 정권이다라는 것을 참 많이 알리는 9월이었습니다.
이 9월 달에는 또 저쪽에서는 미쳐가지고 경제3법, 뭐 공수처법, 난리 벚꽃장이 났어요. 난리 벚꽃장이 났는데, 여기서 더 이제 9월 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는, 여기에 더 땡땡 발광하면서 나선 게, 어디다? 이름 바꾼 국민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월 달에 중요한 거, 밑줄, 10월 달에 아주 안 갔죠. 9월 달. 9월 달에 중요한 거, 밑줄 짝, 국민의힘 경제3법 앞서서 통과시키려 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0월 달에는 드디어 또 어떤 인물이 등장을 해요. 마밤, 맞춰보세요. 테스형이 등장을 해요. 10월 초, 우리 추석 연휴, 가족도 못 만나게 했어요. 고향도 못 가게 했어요. 집에 고향에 내려가는 자식은 불효자식 만들고, 자식 보러 가는 부모는 정말 몹쓸 부모로 만드는 이 미친 정권. 그래서 어떻게 또 국민들 달래보려고 뭐 쇼하는 거죠. 쇼하는데 뭐 우리 테스 형이 낚였어요. 그러니까 테스 형이 나왔어요. 그러나 그 우리의 목마름이 그 얼마나 간절했기에 그거를 보고 잠시나마 또 숨통을 튀고 웃으면 즐거워했다. 그리고 테스 형은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지만 우파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되어 있다. 이거는 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판단은 개인의 몫이니까요. 아무튼 10월달 그 암울한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추석을 겪고 우리는 테스 형과 함께 추석 연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10월 3일 개천절 우리가 이제 집회를 하려고 하니까 얘들이 제인산성 신조어죠. 제인산성 철벽 산성을 만들어서 국민들 한 명도 못 들어오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재인이 대통령 되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 광화문에 나가서 국민들과 소통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화문에 자기들이 말하는 그런 민주주의적인 그런 광장에 산성이라뇨. 경찰 차벽이 세워지고 경찰 방패가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 아무도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뭐가 무서워서? 코로나가 무서워서?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무서운 것이고 그 분노가 뭉쳤을 때 그 분노를 결집시킬 수 있는 우리 공화당과 만났을 때 그 폭풍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인산성이 만들어졌어요. 그 제인산성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 핑계로. 네. 그런데 그거를 또 부술 수 있는 것도 단 하나밖에 없어요. 국민이 문재인과 맞짱을 떠야 되는 겁니다. 맞짱도 안 뜨고 어떻게 이깁니까? 아무튼 10월달에 제인산성이 그렇게 펼쳐주고 본격적인 방역 독재가 시작됩니다. 국민들을 K방역이라는 핑계로 가두기 시작하죠. 이동을 못하게 합니다. 만나지도 못하게 합니다. 본격적인 그게 시작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완전 차단하고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는 도구로 코로나가 쓰여지게 됩니다. 문재인에게는 아주 기특한 코로나겠죠. 네. 그리고 10월달 이때 라임 옵티머스 권력형 게이트가 불거지고 우리 공화당은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인 수사, 특검, 몸통 청와대 특검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매주 열심히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은 10월달에는 울릉도 워크숍을 갔네요. 울릉도 워크숍을 가서 지난 선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었습니다. 저도 제가 갔었으니까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참 또 에피소드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그날 진짜 손가락에 꼽을 만큼 몇 분 빼고는 전부 배멀리를 너무 심하게 하셔가지고
정말 떡실신 됐다. 떡실신 되셨다. 이거는 안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런 재미난 일도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11류 가면은 또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 서거 41주기였습니다. 그때 또 광화문에 저희가 기습천막을 설치를 했었죠. 이때 이제 방역 독재가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방역 독재라고 이제 저희가 확 알게 된 계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집회를 합니까? 뭘 합니까? 거기 우리가 분향소를 마련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을 거리두기를 핑계로 거기에 분향을 하시려는 분들의 입장을 막았고, 또 국가 한 송이 못 들고 가지고 가겠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가방을 열어보고 불신 검문을 했어요. 소지품 검사를 했어요. 여러분, 가방 열어보면 가방 안에 코로나 넣어 다닙니까? 가방 안에 들어있는 코로나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찾으려고 가방을 열어보라는 거예요? 그 국화를 못 들고 들어가게 하다니. 예? 정말 어이가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방역 독재였던 것입니다. 저들이 K방역 자랑했는데 이제는 알잖아요. K방역은 진짜 껍데기밖에 없다는 거. 알맹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 K는 국민 죽이는 킬이었다는 거. 아시잖아요.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고 병실도 없고 의사도 부족하고 있는 거라고는 거리두기밖에 없는. 그나마 초창기에는 마스크도 없었어요. 도대체 뭐가 있었냐고요. 그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킬 방역을 방역 독재의 수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때 우리 공화당의 천막, 박정희 대통령님 서거 41주기 천막에 그렇게 입장을 막고 국화 한 송이 발입하지 못하게 했지만 정말 많은 시민들께서, 국민들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공화당 당원 아니신 분들이 반 이상이었습니다. 그분들께서 아시고 오셔가지고, 물론 우리 공화당의 홍보도 효과가 있었겠죠. 우리가 광고도 내고 했으니까. 근데 자발적으로 그렇게 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주최를 하는 우리 공화당으로서도 정말 감동이었고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좌파 독재, 방역 독재를 보면서 또 그만큼의 분노와 투쟁 의지를 또 불태우는 시기였습니다. 반드시 역사를 왜곡하는, 역사를 폄훼하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를 독재자라고 칭하는 이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것도 맞지만, 이 쓰레기들을 처리할 때 진짜 강력하게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강력하게 처리를 해서 그 밑에 부역하는 사법부, 입법부, 행정, 그 밑에 부역하는 것들까지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된다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아휴, 그렇게 또 일이 많은 10월이 지나고 이제 저번 달입니다, 여러분. 11월. 11월에는 바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제 대구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50인까지, 100인이었나? 까지 돼가지고, 대구에서 집회를 하면서 저희가, 김해신공항 폐지가 왜 잘못됐는지, 가덕도 신공항이 왜 매표행위인지를, 대구 시민들께 또 열심히 우리 공화당이 알렸고, 또 부산에서도 하시면서, 우리가 부산 시민이지만 가덕도 공항은 문재인의 포퓰리즘 매표행위다. 이제 더 이상 가덕도 팔아먹는 거에 속으면 안 된다. 가덕도에 사는 주민들도 가덕 공항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알렸습니다. 또 가덕도 공항은 오거돈의 성추행과 바꾸려는, 오거돈 그잖아요. 성추행범이 있는 더불어 만지고 쑤시고 이 당을 왜 찍어? 그러니까 꼼꼼을 하나 던져주려는 거죠. 아주 비열한 얍삽한 새끼들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런, 다시 소규모지만 지역 집회를 가졌고요. 그리고 조직위원장이 구성된 곳에서는 또 그 지역에서 서명대와 1인 시위, 차량 시위를 통해서 대국민,
또 계몽운동, 투쟁운동을 했습니다. 11월에는 박정희 대통령님 탄신 103주년이었고 또 유경수 여사님 11월 29일 그러니까 탄신 95주년을 맞아서 우리 공화당에서는 박정희 대통령님 탄신일에는 구미에서 집회를 했고요. 구미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업적에 관한 사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경수 여사님 탄신일에는 여러분 바로 직전이니까 기억하시죠? 옥천 생가에 가서 저희가 기념 행사를 했는데 그날 너무 추웠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도 우리가 안 계셨다면 조금 초라하지 않았을까, 외롭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께서 그분께서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자애로우신 부모셨는지, 물론 저는 그 당시에 어려가지고 잘 모르지만 전 참 박근혜 대통령님만 봐도 알 수 있고 또 저는 이게 어머니 아버지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역사를 제대로 아시고 탄신일날 되면 구미 생각원, 옥천 생각원 그분을 그리워하는 국민들로 바글바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코로나 아휴, 문 닫는 거는 저기 김대중 컨벤션 센터하고 봉화마을 그쪽 문 좀 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11월달 자 드디어 이번 달인데요. 여러분 이번 달에는 한 가지로 그냥 정리를 할게요. 저희가 이제 서청대를 바로 며칠 전에 다녀왔어요. 저번 주말에 다녀왔어요. 목금 주말은 아니군요. 그래가지고 서청대 만남의 날 박근혜 대통령께 자유를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갔었는데 트리를 장식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는 투쟁을 하고 도구를 가득 차서 막 적을 빨리 무너뜨리고 싶고 막 이런데 아니 웬 크리스마스야 웬 트리야.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그곳에서 트리를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께 전하는 메시지, 그리고 우리 당원 동지들 간에 또 주고받는 메시지, 그리고 이런 자료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가거나 또 향후에 또 우리가 지금 엽서나 또 향후에 대통령께서 알게 되실 때 또 그 메시지로 생각을 하니까 참 의미가 깊구나, 제 생각이 짧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날 역시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하시지는 못하였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제가 계속 안내 멘트 했거든요. 거리두기 하세요, 저쪽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막 멘트 했는데 많이 잘 따라주셔가지고 불미스러운 일 없이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잘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제발 하루빨리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 자유가 굉장히 저희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피눈물 나는 투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당연한 자유, 내가 살아 숨쉬는 자유, 그 자유가 빨리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도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얘기만 하면은 아직까지 눈물이 나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야, 이렇게 우리 공화당에서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코로나 방역 독재로 인해서 좌파들이 손발을 다 묶어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서명대와 1위 시위, 차량 시위, 또 소규모 집회로 부더니도 쉬지 않고 싸워왔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제가 우리 공화당 이제 서명대, 이제 저도 지역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서명대를 가보면 반응이 너무 바뀌었어요. 판이 그전에는 내가 언제까지 해야 판이 바뀔까? 과연 판이 바뀌기나 할까? 전 그랬었거든요. 근데 정말 판이 바뀌고 있고 그게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 당원분들, 일반 국민들께서 당원을 권하면
당연히 해야지.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자기가 당원 가입하고 싶었는데, 여기서 받고 있다니, 왔으니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이것이 바로 가짜 국민의 힘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진짜 국민의 힘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국민의 힘이 우리 공화당으로 뭉쳤을 때, 바로 좌파 독재, 한 줌밖에 안 된다. 곧 몰아낸다. 저는 뭐 그런 희망을 보는 연말이 되었거든요. 자, 이제 진짜로 정리를 하면서, 자, 우리 공화당이 집회를 안 하니까, 자, 다른 분들께서, 뭐 집회도 안 하고 우리 공화당 뭐 하냐? 뭐 이러실 수도 있어요. 우리 공화당이 1년 투쟁을 제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다른 분께 우리 이런 거 했다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단 너무 많아서 못 외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동영상을 퍼뜨려 주시면 됩니다. 자, 저 보세요. 저 너무 많아서 써왔어요. 너무 많아. 자, 우리 공화당이 어떤 대국민 투쟁을 했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동성 결혼 절대 반대한다. 거짓 탄핵 주범 드루킹을 특검하고 배신자들 심판하자. 더 이상 자살당해서는 안 된다. 심재민 사물관을 지키자. 진정한 복부인 손혜원, 문재인 정부가 적폐다. 박근혜 대통령 형집행 정지 불허는 최악의 정치 보복이며 인권 탄압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 절대 반대한다. 좌파 장기 집권 음모 분쇄하자. 박근혜가 살린 경제, 문재인이 말아먹는다. 3.10 공권력 살인, 희생된 애국열사 진상규명. 6.25 김일성의 기승 남침, 문재인 좌파 독재 몰아내자. 거짓 촛불, 거짓 평화, 거짓 관제 민족주의, 문재인 좌파 독재 퇴진하라. 좌파 독재 공수처법, 머리가 두 쪽 나도 절대 안 된다. 살리자 서민경제, 늘리자 중산층 등 경제 관련 4개. 그리고 정책 관련 16개. 이거는 선거 때 현수막 단 거예요. 그 다음에 국민 생명이 먼저다. 중국인 입국 금지하라. 서민의 꿈을 박살낸 부동산 3대 악법 폐기하라. 특혜, 내로남불, 주사파 정권 추미애는 당장 사퇴하라.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라 미안하다. 6.25는 북계 중공 소련의 침략 전쟁이다. 6.25 남침해국 중공을 규탄한다. 바둑이 김경수 구속이 사법정의다. 국민살인자 망언, 문혜, 노영민은 즉각 사퇴하라. 그 다음 국민이 살인자냐? 문재인 미친 정권이다. 원전 폐기는 사기이다. 김해 신공항 폐기 문재인 아웃. 김해 신공항 관련한 것만 5가지. 국민 독재법, 공수처법 국민이 반드시 심판한다. 문재인의 미친 독재, 국민은 분노한다. 국정농단의 몸통이자 진짜 적폐 문재인을 즉각 수사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대통령을 석방하라. 탄핵 배신자 반드시 심판하자. 김종인의 사과는 정치 사기이다. 박근혜 대통령께 사하라. 박근혜 대통령께 자유를.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물론 박정희 대통령님 탄신 서거, 유경수 여사님 뭐 탄신 서거, 그리고 뭐 현충일 뭐 이런 거 다 뺐어요, 여러분. 그런 기념 현수막 다 빼고 저희가 1년 동안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국민들과 함께 투쟁을 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누가 뭐라 해도 행동하는 정당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불의를 보고 참지 않는 정당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박근혜 대통령님을 지키는 정당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1년 헛되지 않았습니다. 소중히 쓰여졌으니까요. 앞으로 다가올 1년 준비,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면서 또 더 알찬 1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저 혼자 갑자기 하게 돼가지고 진짜 준비 별 없이 했는데 일단 시간은 잘 간 것 같은데 내용을 만족하실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좀 민망하고 그런데요. 제가 혼자 촬영해서 마스크는 안 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여기 스튜디오에 저밖에 없어가지고 마스크는 안 했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1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 정말 가슴속에, 머릿속에 넣으시고 조금이나마 힘들고 흔들리고 그럴 때 제가 드린 말씀 명심해 보시고 떠올려 보시고 다시 기운을 내시는 길을 바랍니다. 자, 오늘 문 브레이커스는 저 혼자 이렇게 1년을 마무리, 우리 공화당의 이제 투쟁을 1년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연말연시 가족들과 오붓하고 즐거운 연말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건강이 우선입니다. 이제 문재인이 지켜주지 않아요. 여러분께서 건강하셔야 싸울 수 있고 건강하셔야 나라 지킬 수 있으니까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은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시계는 계속 똑딱똑딱 흘러갑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승리를 향해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공화당이 되기를 바라고요. 진순정도 내년에는 조금 더 성숙한 모습과 또 조금 더 날카로운 멘트로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속 시원히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년 첫 주에 또 문브레이커스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해피 뉴 이어!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